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굽는 김석봉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레는 출근. 아마 많은 분들이 출근길이 이렇게 소풍 가는 날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네. 오늘 오실 때 막 소풍 가는 기분이었죠.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여기 올 때마다 소풍 가는 거 좋아요. 특히 오늘 또 네, 유난히 과해 보이시네요. 좀 말이 많았죠. 과장돼 네. 보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출근길이 소풍 가는 날처럼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네, 좋죠. 이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너무 버거워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겠죠. 저는 14살부터 일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딱 들어갔더니 제 이름도 사라졌어요. 이름을 안 불러. 야. 근데 뭘로 부른가 봤더니 야 쫄다고 야 시다 이리 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공구들이 뭐냐면 모든 정비소의 기구들은 그때 당시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거. 한국에서 만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를 천재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얘는 몽키, 얘는 바이스포라, 얘는 파이프렌즈 하면서 일어와 영어로 그냥 쫙 한 번 설명하더니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알긴 뭐 알아요? 내가 지금 그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기술자는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야, 쫄다고 몽키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달려가서 이건가? 이건가? 아, 이거겠지. 그리고 이제 갖다 밑에 넣어줘요. 넣어주면 얘가 맞으면 괜찮아. 이게 틀리면 얘가 그냥 이렇게 야, 그거 몇 번째 그거 가져와 이러면 되는데 얘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데 제 몸으로 날라와요. 무섭다. 발에 맞거나 어딘가 맞으면 막 부러진 듯 아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슬리도 못해. 혼나는구나. 소리가 나면 다른 게 막 날라와. 아우 서러워. 너무 이게. 무섭다. 씻을 때 보면 눈물이 더 많아요. 아유. 이때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희 집은 이제 불교 집안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나가 저에게 책을 선물한 게 뭐냐면 바이블이에요. 석봉아, 외국에 보니까 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 세계를 깜짝 놀란 부자가 너무 많아. 너 이것 좀 읽어봐. 그걸 준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뭐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게 저의 엄청난 큰 선물인 거죠. 17살 때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날이 와요. 이게 이제 저의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죠.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는 누나가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산 꼭대기 올라면 좀 멀긴 한데 거기서 바위에서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쫑긋했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저도 올라갔죠, 산에. 근데 산에 올라갈 때 혼자 가면 괜찮으세요, 혹시? 가보셨어요? 무서워요, 혼자 가면. 무섭죠? 쌩한. 바스락거리 소리 나면 뭐가 막 덤벼올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를 2시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진짜 거기 돌이 있어서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저 때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아침에 올라갔는데 점심때도 지나고 저녁이 돼갈 무렵 해가 질 무렵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몰랐죠. 일어날 때 알았는데 그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까지 코로 숨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축농증인지도 모른 채 코로 숨을 쉬면 썩은 송장 냄새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쉬어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제가 코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올라갈 때 엄청 무서웠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산천 초목이 다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게 너무 축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2시간 올라갔던 그 자리가 5분도 안 걸려서 내려온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때가 석양인데 그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분을 본 듯한 느낌. 그래서 그 느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사명으로 주셨답니다. 어떻게 출근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고 행복한 미소 띤 얼굴을 만들어야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3가지를 거울 보고 해요. 5분씩. 자, 첫 번째 보니까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 예뻐.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막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쟤는 정말 영화배우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딱 하나밖에 안 만드셨다. 그러면 전 세계 통틀어 다 하나면 최고의 걸작품 아니에요? 맞죠. 이때 이제 제가 바뀐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한 거야. 하나님의 작품을 부정한 거니까 말이 안 돼. 최고의 걸작품. 이때부터 이제 바꾼 거죠. 거울 보고 5분씩 웃고 나가려니까 여기가 막 쥐가 나요. 안 하던 거 아니까. 우엔 일을 8개 정도 보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하는 거죠. 좋은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웃는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 바빠. 세계에서 하나뿐인 내 얼굴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 좀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5분씩 웃고 이제 출근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그 길거리 노점이지만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저는 메모를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좋은 것을 메모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행동에 옮길까? 이것은 일주일 안에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내 것도 아니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도 안 간다. 그래서 책은 어느 책들을 읽냐면 이제 서비스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 영상 보면 영상에 이렇게 서비스하라. 뭐 세계적인 뭐 석학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메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잠언을 읽거든요. 잠언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31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날짜에 맞는 장수를 읽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와요. 그럼 그 메시지가 저에게도 오지만 고객들을 위한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이 필요해. 지혜가. 그래서 얘만 딱 내놓으면 이 말씀만 딱 넣으면 나는 좋은데 고객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금주의 명언, 금주의 메시지 이렇게 해서 딱 2개를 올려놓거든요. 그럼 아침에 토스트로 식사를 하다가 그걸 보고 나면 이분들이 어느 분은요 이렇게 글썽 이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 하면 이 메시지가 강한 거죠. 그래서 가끔 길거리 토스트인 저에게
상담을 가끔 하는 분이 계세요. 토스트 먹으러 갈까요? 하나 더 먹으면 상담해줄게. 하나로는 안 되지. 그런데 개는 뭐, 먹어야지. 두 개는 먹어야. 근데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줄이 없다가 줄이 서져서 네.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끝나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게 따로 이제 이제? 생겨요. 그렇죠. 따로. 책을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바로 적용은 어디에다 하냐면 이제 바로 그 길거리 노점에다가 적용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고객을 위한 최선은 뭐냐? 길거리인데. 길거리에서 우리 그 세 분께서는 길거리에서 혹시 잘 드세요? 저는 좀 사 먹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예, 지나가다가. 예전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어릴 때 이럴 때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먹을 때 조심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잘 안 먹었어요. 먼지가 들어가고 위생과 청결이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먹는 것처럼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가 청결 유지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건 신선한 재료만 쓰자. 그래서 신선한 재료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오늘 거 다 쓰고 남으면 버리자. 왜? 내일 쓰지 말자. 왜? 청결이 문제가 된다. 오늘 다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버리느니 구워서 독거 어르신들께 공원에 가서 드리고 나는 퇴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팔려도 기분 좋고 안 팔려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선택한 거죠. 그러네요. 기가 막히네. 근데 네. 팔리면 좀 더 기분이 좋고. 기왕이면 팔렸으면 좋겠고. 예. 네, 그렇죠. 예.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6시에서 오픈해가지고 11시까지만 팔았거든요. 11시가 딱 되면 이제 정리해서 들어와야 돼요. 왜? 주변에서 항의가 올 수가 있어요. 점심시간 왜 네가 거기서 하니? 이럴까봐. 그래서 5시간은 아주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5시간 딱 넘으면 그들이 말 걸기 전에 오는 걸로.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신선도 유지는 제 스스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싸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요걸 이제 좀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다가 제가 썼던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감동 드리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드셨던 분들이 주변에 대기업 직원들이고 바로 옆에 호텔 직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호텔에서도 그 강의 시간에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텔 직원들이 가끔 와서 그래요. 오늘 총 지배인님이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해 그랬더니 이렇게 좀 하자고 막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하나하나 썼던 거 그 중에 하나 또 아침에 식사잖아요. 건강한 토스트를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조미료 한 스푼 넣으면 맛이 있어요. 2스푼 넣으면 맛이 더 있어요. 3스푼 넣으면 맛이 끝내줘요. 그런데 조미료가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하도 많이 떠드니까 조미료를 넣는 순간 나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조미료 빼자.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안했던 게 야채에서 단만 되는 걸 넣어주자. 그리고 신선한 재료 속에서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것을 넣어드리자. 이렇게 해서 생야채를 써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허니 머스타드를 넣어서 맛을 조절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고객님들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던 게 모든 길거리의 토스트는 그때 당시 토스트 양쪽 굽고
가운데다가 계란 부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이런 질문해요. 저 사장님 계란 토스트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계란 토스트밖에 안 파는데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조금 거리를 두고 딱 표정이 이래요. 한쪽에 손 딱 넣고 진짜 계란밖에 없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을까 말까 이제 이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분이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좀 멀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양손에 딱 손을 넣고 나더니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계란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더니 그냥 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침마다 계란 토스트밖에 못 드신다? 매일 나도 먹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분 때문에 한국의 토스트 역사가 바뀝니다. 그때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햄을 뒤져서 햄 토스트를 만들어대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치즈를 바쁘셔서 치즈 토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신선한 야채 토스트는 하나 또 만들고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걸 전체 몽땅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다. 그래서 스페셜로 만드는데 제 이름을 따가지고 석봉 토스트. 그래가지고 5가지 제품이 그때 만들어져요. 이제 이걸 5가지를 제품 딱 만들으니까 이분들이 질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이제 또 있는 거죠. 네. 매일마다 바꿔 드시는 분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길거리였지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아침에 그렇게 소풍 가는 것처럼 느낄까 봤더니 고객님들이 너무 아침에 빨리 만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서 이 고객님 만나야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동안에는 서비스하는 시간이니까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러면 아침에 물 조절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절하고 나가요. 입만 축이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최선 다해서 5시간은 서비스하는 시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 걸림돌이 뭔가 봤더니요.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원하실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텔 조리사 복장으로 갈아입자. 이렇게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길거리는 그냥 알아서 나오는데 이렇게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길거리에 나오면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아저씨 전에 뭐 했어요? 망했는지. 뭐하다 망했는지 약간 그 질문. 왜? 이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갈아입고 나왔더니 진짜 질문이 바뀌었어요. 뭐하다 망했어가 아니라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호텔 주방장이 나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식 전공하셨어요? 네, 그렇죠. 양식이세요? 뭐 네. 이런 질문으로 바뀌면서 제가 완전히 다르게 이제 서비스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고객님한테 편하게 대할까? 네, 이랬더니요. 이 복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가 서비스하는 것이 바뀌니까 줄이 서지는데요. 이 안에서 10분이 계시고 밖에 40명까지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3분의 1이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이나 보니까 제가 외국말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손짓 빨짓 해야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메모리 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에게 손짓 빨짓하고 판매가 되면 이분들이 관광 왔다가 서울시청 부근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스트를 맛보고 가셨는데 어떻게 서울을 평가할까? 그러면 저는 서울 저 때문에 먹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들의 말로 해주자라고 써놓은 거죠.
그럼 일주일 안에 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일어, 영어, 중국어는 해야 되겠다. 와. 왜? 그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서점에 갔더니 그들의 말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20문장만 쓰면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60문장을 머리에 담았더니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일본인 일본어로, 와. 중국인 중국어로, 영어권은 영어로 했더니 이분들이 유럽은 이제 많이 가보셨겠지만 팁 문화잖아요. 네. 10,000원짜리 내놓고 8,000원 팁이야.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와,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VIP다. 왜? 옆에 이제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 주변이 복장을 다 갖추시고 저한테 오시더니 사장님 저희의 호텔 앞에 계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어젯밤 늦게 예약해서 주무신 일본인 두 분이 늦게 왔는데 8시도 안 돼서 나가길래 후짝 물어봤대. 아니 어디 관광 가길래 이렇게 일찍 가시냐 그랬더니 관광으로 온 게 아니고 호텔 앞에 토스트를 먹으려고 왔는데 첫 비행기 타고 와도 이거 못 먹는다. 첫 비행기 타고 못 먹으니까 미리 와서 잔 거고 8시 반이 되면 막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나간다.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두 분 맛있게 드시고 3개 포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디 관광 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관광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비행기 타러 갔을 거래요. 제가 너무 놀라서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이런 고객이 점점 우리 호텔에 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인 거죠. 이렇게 서비스는 감동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그 최선 다했던 거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소감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 들어가서 지금 계속 듣고 이렇게 있었어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게 정말 좀 확실히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 한 사람이나 한 가게나 이런 업종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는 게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만큼 내가 이 일에 많은 이런 좋은 관심을 가진 게 또 다른 분들이 또 알게 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걸 또 확실히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5시간 보통 이제 6시부터 11시까지 네네.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보통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먼저 구입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이 필요하니까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점을 먹고 이제 준비를 또 이제 내일 거 이제 준비를 해서 냉장고 다 보관했다가 새벽에 꺼내서 이제 가지고 가는. 네. 그래서 낮에도 잠깐 일을 보고 또 어디 봉사할 때 있으면 가서 봉사도 하고. 네, 그렇게 예. 참 이런 아직도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고객님이 좀 있는가 좀 궁금하긴 한데. 예. 매일 뵀는데 안 보여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택시 타고 오셨대요. 그런데 임신한 상태셔. 결혼하고 이게 매일 먹었던 거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생각만 했지 못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택시 타고 오셨는데 이제 배도 좀 나오셨고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분에게 드리고 하나 더 싸드리면서 받지 않고 이제 출산 잘 하시라고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에피소드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겠어요. 이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지금 대표님의 노하우들을 저희가 쫙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대표님의 마인드를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 집에도 적용을 시켜봤고, 생활 속에. 그러니까 집에서, 이 서비스 마인드를 집에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이 확 바뀌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 저도 부모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잘하는 건 그냥 당연해. 그렇죠?
당연해서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잘못한 것만 보여. 그러면 이제 뭐 치근하거나 이제 야단치거나 이런 게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써보고 회사에도 써보고 했더니 이게 어디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기업에서 그래서 강의 요청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길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많이 이제 요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